아우,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꽁꽁 싸매고 출근하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투자고요.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오늘 어쩌면 첫눈이 올 수도 있다. 일단 밑에 이제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전라도, 제주도 네. 뭐 이쪽은 이미 첫눈이 왔다고 하고 네. 오늘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런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이런 날 코스피 코스닥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걸로 보이죠? 네, 코스피가 0.8%대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고 0.26% 상승 934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흐름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4천선 좀 못 지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또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섹터가 또 오늘 인기가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제가 주목한 뉴스, 뭐 로봇주에 맞아요.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관심이 있다. 저는 여기를 넘어서 민간 고용을 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고용이 좀 안 좋죠. 고용이 지금 전월 대비 3만 명 이상 좀 안 좋았다, 감소를 했다. 이거는 배드 이스 굿으로 또 해석이 돼서 12월 금리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우리는 투자 전략 12월에 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정욱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따라 조금 더 겨울 남자 스타일이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저 건강관리 다른 분들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주시는 우리 부장님 소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우선은 뭐 감사하게도 저희 3프로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11월 22일 토요일에 오프라인 세미나 압구정에서 했었고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두 타임으로 원래 11시만 하기로 했다는데 11시, 1시 했었고 첫 타임은 막 이제 뒤에서 서서 보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반응은 좋았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제 조금 뭐 이런 수익률이라든가 뭐 기타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오픈해서 말씀드렸고, 뭐 실제로 세미나 끝나고 저희 압구정 찾아오셔서 이제 뭐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뭐 타사에서 NH로 감사하게도 뭐 자산도 옮겨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속 상담은 좀 예약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이셔서 뭐 아침 7시에 와서 상담하고 계좌 개설하고 가신 분도 되게 기억에 남고 감사하고요. 그날 이후로 이제 지점 찾아오실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앞에 장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뭐 소개 타임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정우청 부장님 나오면은 이게 고정 코너입니다. 1분 정도 저희가 소요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장님 보고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하신 분들 계세요? 실물이 더 낫다든가. 아니요. 뭐 한 분 정도? 한 분 정도 같이 뭐 사진 찍자 뭐 이런 분 계셨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보다 솔직히 뭐 제 이제 마지막에 그 연금 방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박지훈 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홍보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 방송 뭐 꾸준히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랑 제가 한 3명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2명이 지금. 그 2명 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우리 뉴욕 시장부터 한번 쭉 한번 리뷰해 볼까요? 요즘에 뉴욕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저는 지금 11월에 증시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하루하루 저희가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로 보면은 뭐 지금보다 뭐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저희가 뭐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데 너무 저희가 이제 시장 흐름에 뭐 이렇게 자꾸 일회일비하고 뭐 뉴스에 너무 또
판단이 흔들리시기보다는 그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갈까 그 부분에 조금 지금은 좀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 관리하는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약세장이 좀 끝났으니까 고생 많으셨고 예,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시기 올 것 같다 이렇게 콜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군요.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 간밤에 미국에서 뭐 재무 씨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과 관련된 해당 명령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 좀 이어지면서 테슬라도 뛰고 로봇 관련주들 좀 내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돼서 오늘 테슬라 관련된 얘기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늘 좀 재밌는 예능 코너 느낌이에요. 영화를 꼭지를 딱 잡고 들어가잖아요. 오늘의 마인드셋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그 영화에서 배우는 투자 철학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은 이제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 제가 이거 한 10번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저도 너무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1편부터 4편까지 그래도 조금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 네네네. 지금 다 있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 그 부당거래에서 이제 조폭으로 나오는 유해진 님이고 우리 여기 이제 비리 경찰로 나오는 이제 황정민 님인데 둘이 이제 약간 그 옥상에서 이제 뭐 이런 뭐 건설 관련된 허가를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뭐 그런 사건의 배우를 만들어라.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화인데 이제 황정민이 뭐 너네 같은 놈들이 뭐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니까 이제 유해진 씨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무조건 잘해야지 죽지 않으려면 뭐 요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편에 투자 철학에서는 이런 조커를 소개해드리면서 너무 주식시장의 그런 흐름이나 나의 그런 투자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냥 게임처럼 너무 간절하게 너무 마음을 쓰면 오히려 성과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이제 그게 사실 좀 곡해가 돼서 그럼 뭐 투자를 뭐 대충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정부장 당신 돈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제 투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채팅창에도 목숨 걸고 하시는 우리 형님들 많거든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목숨 걸 정도로 노력은 하되, 근데 또 그 일회일비하는 또 내가 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조금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나의 돈인데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저런 포즈를 지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니까 뭐 시장 어렵고 내게 주식 많이 빠질 때 잠을 못 자고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뭐 코인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다 빨간불로 하는데 좀 책임감을 갖고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어차피 뭐 내 돈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피해가 이제 온전히 이제 우리 가족에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 너무 우습게 뭐 쉽게 이거 누가 사랬더라 하고서 산다든가 이제 이게 올라간다더라 하고 뭐 몰빵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렇게 외통수에 갇히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애들한테나 와이프한테나 뭐 우리 남편이나 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예시가 있어서 저도 요새 이 드라마를 좀 열심히 봤는데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 보면은 저도 사실 뭐 이분처럼 뭐 20 몇 년은 아니지만 저도 한 17년 됐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도 증권사에서 어떻게 대형 사고.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김 부장이 결국 나중에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상가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상가 사기를 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인이 아니 이거 10억 5천짜리 상가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샀냐. 그러니까 대출 5억,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희망 위로금 이렇게 해서 샀다. 근데 계속 공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아내분이 굉장히 현모양처로 그 남편 뒷바라지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인데, 예. 김낙수 이러시면서 뭐 처음으로 저렇게 화를 내셨죠. 그래서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정말 저희가 전략도 잘 짜고 노력도 잘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포트폴리오 잘 짜고 또 주변에 조언도 구해가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노력하면서 하셔야 된다. 요런 결과 우리 가족의 외통수를 겪지 않으려면 투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그 투자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장 이야기로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꺼내고 싶어요. 오늘도 아마 뉴스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유동성 지표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비트코인이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연준이 QT를 종료하니까 그랬다. 재무부 뭐 TJ 장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유동성 효과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까요?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거리가 사실 이런 비트코인과 나스닥 가격에 또 이런 선행성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저도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반등 나오고 어쨌든 뭐 차기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QT도 종료를 했고 뭐 유동성 측면들은 조금 좀 해소되는 기미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일본 쪽에 그런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엔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들도 있었는데 사실 일본 쪽이 차라리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이런 일본 엔캐리 자금에 대한 걱정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오히려 왜냐면은 지금 펀더멘탈 자체는 일본의 금리와 물가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도 이런 정치권에 대한 압박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뭐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외환이나 환율에서 더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근데 일본 쪽도 뭐 12월 뭐 18일, 19일 이쯤 BOJ가 있는데 이때 오히려 좀 금리를 인상해 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순리대로 간다. 그래서 결론은 유동성에 대한 걱정들 많았는데 좀 해소되는 단계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12월 시장 흐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어떤 흐름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와서 그때는 이제 11월 전망이라기보다는 11월부터 12월까지로 전망을 했는데 사실 10월 달이 정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이제 엄청 모든 자산이 올라가면서 좀 과열 국면이었고요. 11월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막 한 5, 6% 조정을 받았고 S&P는 결국 11월에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보다는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종목단에서는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AI 기업 중에서도 이제 AI는 다 좋다가 아니라 AI 기업 중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다.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고 AI 핵심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 AI 핵심 기업은 이겁니다라고 생각하는 두 기업을 좀 오늘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진짜 심층 분석이라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바로 그러면 심층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뭐 크리스마스 전에 뭐 이야기가 되겠다 하다가 지금 1월로 미뤄졌는데 이미 트럼프 입에서 그의 어떤 이름이 거론이 살짝 됐습니다. 지금 케빈 애시시라고 많이 언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가 너무 빨라지거나 혹은 그 폭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금리 인하를 할 그 여건이 아닌데 트럼프 딸랑이를 하면서 뭐 물가고 뭐고 난 그냥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미국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뭐 연준의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연준 의장이 막 혼자서만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사례도 보면은 지금 파월을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트럼프가 너 가서 금리 좀 인하하고 유동적으로 해. 왜 유럽이나 독일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은 왜 제로 금리도 아니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거야.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정작 의장이 되고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미국의 물론 같은 관점에서 50대 50일 때 6대 4를 어느 쪽에 배분을 두느냐라는 거는 연준 의장이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그런 상황이 아닌데 7대 3, 8대 2 상황을 이거를 엎어서 금리 결정을 한다?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시장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것도 사실 그럼 시장의 호재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가면서 계속 정책적인 여력을 끌고 가야 이 시장의 상승이 길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미국 쪽 연준에서는 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표 또 보면서 이야기를 좀 네. 나눠 볼 텐데,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 보면 앞서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봤지만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배드해지고 그럼 금리나 하겠네. 근데 뭐 서비스 PMI 보니까 경기는 괜찮네. 네. 물가도 약간은 걱정이 없네. 그럼 금리 인하 조건이 좀 더 강해지네. 뭐 이렇게 명확해지네. 네. 약간 호재였는데 기술주가 막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우량주 쪽으로 몰렸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알파벳 강하고 테슬라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알파벳, 테슬라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제가 오늘 네. 시장을 네. 보고 이 자료를 만들지 않았겠죠. 예, 저는 이제 뭐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네. 이제 어저께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알파벳과 테슬라 중심으로 시장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좋게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는 AI 기업에서도 이제 결국 그 최종 소비자단의 엔드 유저단의 서비스 제품 생태계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기미가 이제 나오고 있다. 이제 그 전에는 엔비디아 같이 누가 승자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AI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결국 AI가 그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금광이 있으니까 가서 금을 캐야 되니까 네. 우선 청바지와 곡괭이가 필요하다. 금이 어디 있는지 몰라. 누가 많이 캘지 몰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줄 서서 곡괭이를 팔았죠. 곡괭이 사진을 보시면. 네. 근데 결국 19세기에도 보면 큰 부를 이루고 그 시기를 점령한 거는 결국 금광의 소유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빅테크들이나 뭐 중국이나 국가별로도 다 저 금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요이 땅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결판이 난 건 아니지만 초기긴 하지만 알파벳과 테슬라가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알파벳은 이제 디지털 AI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피지컬 AI 부분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다. 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AI, 피지컬 AI의 뭐 대표 기업을 알파벳과 테슬라로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PPT는 사실 제가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곤 했지만 대부분 제미나이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제미나이가 만든 거를 제가 PPT에서 뭐 글자 수정이나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회사 시스템이 이제 제미나이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제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PPT를
내가 요런 시나리오로 발표를 할 건데 그러면은 투자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제미나이가 5분도 안 돼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요. 발표 수업할 때 저는 이 PPT 만드는 시간이 자료를 찾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이게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진에서 굉장히 임플리케이션 있는 사진이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사진이 요것도 그 우리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골드러시와 우리 지금 AI랑 비교를 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의 키워드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와 1, 2분 만에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사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은 알파벳부터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다가 언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드리고요. 이 알파벳과 이제 테슬라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기업이 AI의 그런 밸류체인, 그런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그 수직 계열화가 제일 밑단부터 끝까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도 당연히 좀 재미나게 만들었고요. 우선 알파벳 구글을 보면은 밑에 단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하죠. 구글 검색이 이제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동영상 데이터 뭐 유튜브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글 포토에 뭐 사진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그 다음에 뭐 구글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워크로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기업단의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구글에서 이 밑단의 로우 데이터를 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AI 모델을 만들 때 결국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 뭐 트랜스포머 이 알고리즘 LLM의 시초가 된 알고리즘도 결국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나 논문이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 인재들이 또 제일 많은 곳이 또 알파벳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학습이나 추론을 하려면 또 데이터 센터가 또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고 또 다른 기업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돈도 벌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또 거기에 또 이런 GPU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은 또 엔비디아에서 또 독립을 해서 TPU라는 또 자체 칩이 또 학습용 추론 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또 자체 LLM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또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지금 구글은 구글 검색이나 뭐 다른 기타 엔드 유저단의 많은 서비스들의 수십억 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글 검색할 때 AI 오버뷰도 있고 구글 안에서 뭐 이런 워크페이스인가 뭐 이런 워크 업무 같은 걸 할 때도 옆에 제미나이를 띄우고 할 수도 있고요. 기타 앱 사용할 때도 제미나이가 이제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통해서 자체적으로 돈도 벌 수가 있고. 근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리 경쟁자들은 부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경우 보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체 이 데이터도 없어요. 뭐 알고리즘은 있고 데이터 센터 없고 칩 없고 그 다음에 자체 또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엔드 유저단의 또 플랫폼이 아직은 또 부족하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자체 데이터 센터는 있지만 자체 LLM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랑 같이 협업을 하고요. 뭐 아마존도 없어서 좀 엔트로픽이랑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지금 알파벳이 이 AI 생태계의 끝과 끝을 다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장기 레이스로 가면 갈수록 이 알파벳의 장점이 다른 기업들보다 뭐 더 싸게 데이터 칩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도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알파벳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 우리가 풀스택이라고 네. 많이 방송에서도 시장에서도 하는데 이걸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구글, 제미나이를 네. 필두로 중심에 두고 한 풀스택을 쭉 지켜봤고 네. 오늘 테슬라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우리 계속 얘기한 로봇 얘기.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영향이 있는 게요. 네. 뭐 여러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비롯 로봇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많이 상승세를 로봇 보여주고 좋네요. 있어요. 네. 로봇주들 좋습니다. 지금 뭐 국내 시장에도 이게 영향이 있고 테슬라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 뭐 차도 전기차? 차인데 그렇죠.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이제 다른 쪽으로도 우리는 본체는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네. 테슬라도 지금 자체 칩 개발 이야기가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수직 계열화가 테슬라는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짚어주세요. 네. 저는 오히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수직 계열화 기업은 이제 좀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파벳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우주 정복 알파벳, 뭐 우주 정복 구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죠. 네. 구글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의 단점까지도 테슬라는 다 극복해 있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요것도 사실 제미나이가 요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테슬라 금광을 캐는 기업 테슬라도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우선 전기차와 에너지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전기차를 만들려면 그 안에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 같은 거를 뭐 태양광 패널과 ESS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테슬라의 뭐 공장이라든가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그런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런 태양광 패널과 ESS를 통해서 구글이 하지 못한 에너지 공급까지도 수직 계열화 돼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AI 자율주행을 계속 고도화해서 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제 마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AI 관련된 걸 발전시켜서 이런 물리적인 AI를 발전시켜서 그것을 자동차 자율주행을 넘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 극대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테슬라 공장에 또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더 그러네요. 생산성을 네.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사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로봇의 지금 경쟁이 결국 미국과 중국인데 그렇죠. 이 로봇으로 그런 노동을 대체하는 거가 더 필요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가장 강점이 이 노동 비용이 가장 그렇죠. 저렴한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하기 어렵고 뭐 힘들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이런 생산성 향상, 노동 비용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지금 가장 중국 대비해서 단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인건비가 비싸다. 네. 노동 비용이 비싸서 제조업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로봇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의 노동 비용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사실 이 미국의 부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사실 지금도 취업이 어렵고 노동자가 남아도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사실 중국에서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AI와 관련된 그런 뭐 지금 전기차도 중국 기업들 못 믿겠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네. 로봇을 우리 집에다가 중국 로봇을 갖다 놓고 시킨다. 그러면은 뭐
좀 꺼림직하잖아요, 솔직히. 언젠간 나를 공격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정보를 뭐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데이터 수집을 또 하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플 사례에서도 보면 FBI가 뭐 이제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핸드폰 비번을 풀으라고 했는데 네. 애플이 그걸 끝까지 보완을 안 해줬거든요. 우리는 이제 고객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런 자기 그런 뭐 프라이버시나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폰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자국 기업을 못 믿는 건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중국에서 로봇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도 다른 국가에 그렇게 수출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기 때문에 로봇이 발전됐을 때 업사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네. 중국에 절대 이제 질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워낙에 로봇으로 대단한 모습들을 뭐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뭐랄까 설득력이 좀 실린다. 그러면 더 로봇에 집중하겠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은 로봇이 좀 먼저 잘 간 측면이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오늘은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시간이 딱 그러니까요. 광고 들을 네.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요. 더 딥하게 가보고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닐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 질문도 많이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약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0.4%, 하이닉스가 오늘 좀 크게 빠지죠. 3% 이상 빠지다가 지금은 2.8%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자동차가 좋습니다. 현대차가 4.69% 상승, 뭐 기아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자동차도 괜찮고요. 소급 적용, 뭐 관세 인하 이런 부분이 그렇죠. 관보 통해서도 네. 확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금광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알파벳, 테슬라 계속 좀 테슬라, 이어볼까요? 알파벳. 저는 알파벳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긴 해요. 왜냐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재미나이. 네. 테슬라는 아직 제가 테슬라 차도 안 타보고 뭐 로봇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자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하게 뭐부터 더 딥하게 파볼까요? 예, 그러면 알파벳 내용을 좀 좋아요.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알파벳이 AI 쪽 관련해서 그 이제 챗GPT가 열풍이 되니까 최초에는 이 구글 검색 사업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해서 구글의 핵심 사업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구글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그 자신들의 검색에 대한 강점을 AI 쪽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더 검색 사업을 더 고도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글 쪽에 가면은 거의 그런 정보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억 건의 정보들이 이제 계속 몰리고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과 없이 사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되는 데이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AI 검색 기능을 뭐 AI 오버뷰라든가 요새는 뭐 서클 투 서클인가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그거를 또 바로 어떤 제품인지 검색해주고 예, 스마트폰에도 이제 그런 기능을 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검색 사업을 이 검색 사업 자체로도 더 AI를 접목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고 이 검색의 데이터가 또 AI 모델을 더 고도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AI와 검색 사업이 좀 선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구글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 AI 검색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걷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검색이 또 성장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알파벳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정말 유튜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유튜브 뭐 넷플릭스도 좋아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게 정말 그 어나더 레벨에 이제 정말 무언가에 도달해 돼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도 좀 뭐 나쁘게 말하면 좀 가스라이팅 가능하거든요. 계속 알고리즘 띄우면 때문에. 내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가? 네. 우리 한번 그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유튜브라는 거는 계속 지금도 사용자 기반이 넓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이 영상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이제 구글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유튜브 자체가 엄청난 광고 플랫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거를 통해서도 또 넷플릭스는 정말 어렵게 자꾸 히트작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투자도 해서 이렇게 겨우 구독자를 구독해서 돈을 버는데 유튜브는 사실 우리도 지금 유튜브에 거의 지금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네. 자동으로 올려주고 그거를 통해서 사용자 기반으로 쉽게 돈을 벌고 맞아요. 사실 AI가 이제 지금은 사실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들은 이제 대부분 흡수해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동영상 데이터가 뭐 영상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앞으로 갈 피지컬 AI 쪽에도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 원천인데 이거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글은 결국 이런 유튜브 관련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제미나이 모델을 만들 때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제 멀티모달 알고리즘으로 LLM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우리 뭐 나오는 말대로 엔비디아 의존을 낮추는 이제 TPU 보유를 해서 비용 통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 칩을 쓸 때보다 비용이 뭐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학습을 하더라도 구글이 비용적인 굉장히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뭐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또 엔드 유저에게 지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건 또 오픈 AI가 또 갖추지 못한 그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AI 앞으로 우리가 청바지와 곡괭이 파는 인프라 기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럼 정말 AI에서 누가 돈을 벌 거고 누가 금광을 캘 거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AI 분야는 좀 구글이 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정말 구글이 승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 19세기에도 금광과 청바지의 부가가치는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버는 돈도 어마무시하고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하지만 이 AI 생태계를 장악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갖고 가는 해자와 이런 재정적인 보상도 엄청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생태계가 산업의 어떤 그 재편이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게 구글이 뜨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경쟁자냐, 오픈 AI는 자체 비상령을 내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마존까지 전력 사용량을 또 낮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승자를 찾아가는 게임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직 확실히 결정된 재편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예, 뭐 아직은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다른 기업들이 알파벳이 하는 거를 벤치마크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자체 칩 한다. 근데 그렇게 성과가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실패한 걸로.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존은 이제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이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유망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은 조금 다른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다른 테크 기업들이나 다른 쪽들은 아직도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로 계속해서 가볼까요? 테슬라 제가 좀 친하지 않은 테슬라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주 초창기 투자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에서 뭐 4월에 테슬라를 소개했고 맞아요. 알파벳을 5월에 소개했는데 이 두 기업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제 한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을 네. 때. 그래서 사실 그 두 기업은 사실 제가 많지 않은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투자 제안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조금 재자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뭐 알파벳과 뭐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데 이제 피지컬 AI 쪽에 이제 절대 강자를 저는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디지털 AI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은 또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피지컬 AI는 거의 뭐 테슬라랑 견줄 만한 예. 뭐 전기차의 경쟁자도 이제 마땅히 없는데 이제 피지컬 AI로 갔을 때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렇게 갔을 때 테슬라랑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기업이 조금 보이진 않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네요. 제미나이가. 구글이 웹 문서를 읽는 동안에 테슬라는 도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때 테슬라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래서 도로의 데이터가 100억 킬로미터가 이제 뭐 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미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또 공공연하게 또 구글 산하의 웨이모예요. 네. 네, 웨이모가 이제 7천만 킬로. 네. 나머지 기업들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해봐야 이제 보조적 역할인데 사실 실제 데이터 이게 AI의 학습에서는 되게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언터처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에 대한 후기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그 뒤에도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따 한번 전해주시고요.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알고리즘 관련해서 자율주행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유일하게 테슬라도 처음에는 룰 베이스로 그 자율주행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룰 베이스. 룰 베이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호등이 녹색불로 떨어지면은 출발하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요쪽에 우회전할 때는 뭐 우측 차선을 통해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코딩을 통해서 모든 사례들을 다 입력해서 진행했는데 이제 테슬라가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 없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기 때문에 방법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 기반된 거를 다 종료하고 그냥 운전 데이터를 수만 수백만 가지의 운전 데이터를 AI에 학습을 시켜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드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바둑으로 설명하면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이제 기보나 이렇게 많이 두는 걸 보고 이제 배우잖아요. 규칙을. 근데 나중에는 그냥 바둑에 그냥 그런 룰만 알려주고 계속 자기 학습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바둑 실력을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예 그런 선입견이나 규칙을 다 배제하고 그냥 차가 움직이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문법으로 공부하지만 현지인들은 그냥 마미는 그냥 엄마고 father는 아빠인 거지 거기에 어떤 뭐 단어의 유래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무한 반복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봤더니 이렇게 녹색불에는 다들 가네? 그럼 이게 룰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 룰부터 깨우치는 거예요. 그 룰을 학습시켜주는 게 아니라 룰 자체를 자기가 많은 경우의 수에서 룰 자체를 자기가 깨우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드는 거에 이제 집중한 거죠. 그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그냥 이렇게 주고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알아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A라는 운전자, B라는 운전자, C라는 운전자들이 다 녹색에 간 걸 보니 녹색은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추론을 해서 그 머리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 뭐 규칙 기반의 룰 베이스로 AI 그 학습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깨우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이 테슬라의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우선 데이터도 없고 그런 반도체 칩도 없고 데이터 센터를 자동차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학습된 거를 또 자동차에 심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저기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우리 갤럭시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넣었듯이 우리도 뭐 테슬라 뭐 잘하면 그럼 테슬라 시스템을 우리 자동차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가 지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돼야 안드로이드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피처폰에다가 안드로이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현대차 포함해서 이제 경쟁사들은 스마트폰 자체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를 지금 막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쟁의 이런 단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로봇 얘기 좀 가야죠. 그렇죠. 네. 네. 로봇도 사실은 처음에 뭐 2021년 2년인가요? 그 테슬라가 AI 데이에서 로봇을 공개할 때 저것도 지금 전기차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주가 부양하려고 뭐 로봇 뭐 또 터무니없는 것도 내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또 약간 AI의 뭐 궁극의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결국 디바이스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로봇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게 테슬라의 또 강점이라고 하면은 중국 애들도 잘하던데 뭐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뭐 쿵푸도 하고 잘하던데 근데 이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그 중국 기업들의 로봇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애들 장난이다 저거는. 그래요? 예. 잘하던데. 잘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껍데기가 있고 그것도 룰 베이스죠. 이런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시켜서 네. 그 상황에서만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의미 없다. 머리를 갖추고 내가 인간의 머리를 흉내내고 인간의 그런 그 AI 두뇌를 갖춘 로봇을 만들어야 네. 다양한 상황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세탁기도 할 수 있고 로봇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공장에서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기업들 로봇이 실제로 배송돼서 뭐 쓰이는 걸 보면은 겉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막 되게 오류가 많고 쓸모가 그래요? 없는 네. 그런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근데 그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런 피지컬 AI를 계속 두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접목됐을 때 이제 진정한 로봇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XAI가 뭐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형제 기업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또 나중에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로봇에 접목돼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상호 의사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통합해서 가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옵티머스 대량 생산 이제 준비 뭐 막바지 단계 이제 빠르게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뭐 주목하고 계신 바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로봇도 있지만 네.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웬일로 또 머스크한테 예, 그렇게 또 잡을 때는 언제고 전기차 보조금 없애고 근데 결국은 미국에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비용이 그 제조업을 하려면 다른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인도랑 제조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결국 미국의 지금 목적은 중국, 인도, 베트남, 뭐 한국 포함해서 더 싸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리쇼링해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AI 접목하고 로봇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중국보다 제조 단가를 더 낮게 그게 정말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미국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지금 미국에서 온리 테슬라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로봇만 사실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발전 가능성은 각 그 섹터마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해운, 교통, 국방, 항공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외모도 정말 이렇게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그리고 항상 나만 바라보는 약간 무서울 것 나의 그런 비서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 허 보고도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약간 이상형의 외모와 말투와 성격을 갖춘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디바이스가 개인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허재무 로봇 발로 차지 말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 그럼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신 뉴스 정도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신 뉴스로 갈게요. 알파벳은 어쨌든 우리가 또 되게 주목했던 게 워렌 버핏이 샀다. 근데 워렌 버핏이 IT 기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알파벳을 샀다. 그럼 사실 IT 기업들은 성장주의 영역인데 구글 같이 회사에 대한 사업 모델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걸 꼼꼼히 보는 사람이 알파벳을 선정했다라는 거는 과거 우리가 이 애플을 지금 그 워렌 버핏이 선택했을 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이때 야 애플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산다고? 라고 했었을 때부터도 지금 애플 주가가 10년 동안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볼 때 이거 시즌2 애플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갖추고 있는 요건과 워렌 버핏의 그런 깐깐한 필터를 거친 기업이 지금은 알파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2016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을 때도 이미 주가가 애플 아이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애플이 iOS 생태계를 독점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최근 알파벳 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뉴스는 테슬라의 FSD가 지금 한국에 상륙을 하면서 지금 반향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돌아가는 건 봤는데 과연 내가 사용하는 한국 도로에서 이게 잘 될까?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다 지금 유튜버들이 조금 소위 말해서 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대체 불가하겠는데 이게 한국에 대한 고정적인 데이터 없이도 그냥 미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갖다가 한국에서 운전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잘한다. 정말 쓸모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테슬라를 내가 싫어했지만 주문을 했다. 이런 유튜버들도 많고 이러다가 이제 현대차 어떡하냐 이런 또 고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 뉴스가 오늘 현대차 주가 상승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포리투닷컴이라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그 전문 그 파트 부서가 있었거든요. 인수해서 거기 사장님이 자진 사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마 한국에서 사용해보고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 계속 안 되는 거에 돈을 쏟아붓느니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시장 기대가 또 오늘 주가 그거의 단은 아니겠지만 반영이 하나의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매몰 비용으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면 테슬라랑 제휴할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런 기대들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뉴스에 머스크도 또 라이센스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고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알파벳과 테슬라가 킹왕짱이냐 사실 한계도 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밸류에이션 지금 PR이 190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한편으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돈을 아직까지 그 시총에 걸맞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또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피지컬 AI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AI 개발이나 투자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캐시카우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캐시카우가 아직까지 굉장히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단점.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다라고 했지만 구글의 정말 단점은 최종 디바이스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자동차도 웨이모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지금 저기 다른 자동차 업체들 거 빌려다가 만드는 수준이고요. 로봇이나 이런 쪽도 디바이스 자체가 원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개발하면 그 AI를 심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걸 갖추고 있지만 구글은 없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글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용을 종합한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한 줄로 예. 그 네. 보면 주셔도 네. 알 것 같아요. 예, 한 어떤 줄로. 느낌인지. 한 사실 줄로. 알파벳은 지금 큰 고비는 뭐 없는 것 같고 네. 계속 장기적으로 뭐 15에서 20% 뭐 그 이상 성장하는 거는 그 가시성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직도 위태위태합니다. 뭐 자동차가 뭐 이러다가 안 팔려서 적자나고 이러면 네. AI에 대한 스토리도 다 폄하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테슬라가 이루고자 하는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서 정말 지배적인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이 가능성과 잠재력은 저는 이제 테슬라가 더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정우창 부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잠깐 볼게요. 코스피가 0.9%대, 코스닥이 0.5%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시장인데 우리가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470원대로 다시금 올라서고 있는 달러원 환율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려야죠. 오늘 네. 첫눈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